안녕하세요. 오늘 국어쌤의 독서 생활은 독서 일지 쓰기 지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에게 그저 책을 읽어라 라고만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뭐 대충 읽고 다 읽었어요 하고 집중해서 읽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읽기 끝에 마무리로 독서 일지 쓰기를 함께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일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일지를 쓴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독서 능력, 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쓰기는 독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독서 일지 쓰기 지도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정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업 시간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냥 읽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시간 내내 집중해서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10분 정도 책을 읽고 일지를 대충 쓰고 다 썼어요 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냥 딴짓을 하거나 장난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보통 읽기는 30분 이상, 쓰기는 10분 미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10분 전에 10분 남았다 이제 일지 쓰자 라고 예고하기 전까지는 모두 독서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하다가 선생님이 10분 남았어요 라고 말해주면은 그때부터 일지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 내내 조금 더 알차게 독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지 쓰기 양식을 정해줍니다. 보통 특별한 양식 없이 일지를 쓰세요 라고 얘기해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써요? 하면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은 되게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줘야 조금 더 성의껏 쓰고 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독서일지 써가 아니라 형식을 정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책 제목, 그리고 지은이, 출판사, 그리고 오늘 날짜와 읽은 쪽수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일지를 쓰도록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일지를 쓰면서 조금 더 정성껏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준다입니다. 자, 일지를 다 쓴 다음에 그것을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 제출한 것을 제가 읽고 짧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사실 피드백이 없이 그냥 일지를 쓰게만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열심히 쓰다가도 점점 갈수록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읽지도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들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걸 언제 읽고 피드백을 해주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읽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 것을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반 수업을 하고 그 일지를 걷잖아요. 그럼 다른 반 수업에서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 피드백, 거둔 것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면은 선생님들도 크게 부담 없이 독서 일지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면은 아이들의 그 일지 쓰는 능력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일지 쓰기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그 일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선생님 뭐 써요? 이런 말 많이 물어요. 어떤 내용을 쓰게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나 대목을 쓰게 한다. 자, 이것은 아이들이 읽고서 뭔가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적어요. 부담감은 적지만 인상 깊은 구절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에 읽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와닿았던 대목을
옮겨와서 적게 하고서 왜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이유도 함께 쓰도록 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독서 감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읽고 떠오른 나의 생각과 느낌을 쓰게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읽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실 아이들이 이 감상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보통 책을 읽고선 감상이 딱 한 줄? 무서웠다, 재밌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무서웠어? 어느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어? 이렇게 한 번씩 물어주면은 조금 더 그걸 답하기 위해, 구체적인 답안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역시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 읽고 또 생각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책을 읽고 떠오르는 나의 경험 쓰기입니다. 자, 책을 읽고서 이 책에서 나온 것과 어떤 유사했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은 내용 같은 것이 있는지, TV에서 본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연관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친구와 다툰 글 같은 것을 읽고, 나도 작년에 친구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독서를 단지 독서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과 연관을 짓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책의 내용에 집중하고 빠져들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라. 사실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인상 깊었던 구절, 그리고 떠오르는 감상, 이런 걸 써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재미없는데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그냥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적어줘,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요약한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통해서 감상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식책 같은 경우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 알게 된 점, 알게 된 지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게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쓰고 싶은 거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해도 되고요.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쓰도록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아이들 독서일지 피드백 해주는 건데요. 원래는 일지나 공책에다가 피드백을 해주는데, 저희 지금 온라인 계약 중이라 온라인상으로 한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소나기를 읽고서 어떤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써줬는데, 선생님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해,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해준 것이고요. 이 학생은 최영 장군 이야기를 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 줌으로써 또 구체적으로 감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학생의 감상을 읽고,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 부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잘된 점을 제가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지를 제출한 것을 읽고 피드백까지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들어갔을 때 잘된 친구들 작품을 한두 개 정도 읽어줍니다. 이때 엄청 화려하게 잘 쓴 글을 읽어주지는 않고요. 간단하지만 핵심이 잘 들어가 있는, 자기의 감상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한두 개 읽어줍니다. 아무래도 친구가 쓴 일지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쓰면 되구나 라고 감을 잡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칭찬받은 친구들은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얻는 경우도 생겨요. 이때 잘한 친구들 것만 읽어주지는 않고요. 처음보다 조금 나아지거나 발전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것도 한 번씩 읽어줍니다.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잘 쓴 것 같지 않은데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이쮸 같은 간식 있죠? 그런 거 한 개씩 주는 거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독서일지의 성패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로 성패가 나뉩니다. 선생님도 조금만 더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지 쓰기를 진행한다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독서일지 쓰기 지도법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신 선생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쌤의 독서생활, 오늘은 독서일지 쓰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